자, 오늘은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이제 전체주의 독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전체주의 독재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잘 쓰여진 책이 있죠. 뭐 동물농장도 있고, 그 다음에 1984, 그 다음에 한낮의 어둠, 이런 책들이 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전체주의 세상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가상적으로 또 한낮의 어둠도 마찬가지 이렇게 문학 형식으로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그냥 재미로만 읽기에는 그런 책의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 시대 또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그리고 중국식 이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급속하게 지금 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서서히 그런 스며든 거죠. 서서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스며든 것이 아니라 참 느리고 아주 작은 영역부터 하나하나 스며들다 보니까 어느덧 그러한 사회와 세상이 되었는데도 이제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독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파괴시키고 어떤 세력들이 자기들이 마치 주인이고 나머지는 노예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기뻐하지 않으면은 결국 지금 보면은 공산주의나 파시즘이나 또 사회주의 이런 건 우리 기독교인은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결사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체제가 됐는데도 감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누리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독재 사회, 독재 세상과 독재 국가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최고로 경계해야 될 그러한 사회와 국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나 옛날 구소련, 그 다음에 저 북한,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지금 영향권 안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독재 사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몇 가지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중 감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감시라는 건 있으면 안 되죠, 사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누군가를 감시하고 그런 일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파이라든가 어떤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은 감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해요. 누구나 다. 직업,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다 감시하는 거예요. 이 대중감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시하면서 뭐랍니까? 정보 왜곡과 선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언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정보를 유입할 때 그걸 이미 사전에 다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 숨겨야 될 거, 몰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때요? 정보를 왜곡해서 선전하는 거예요. 대중 심리 감시 하나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왜곡과 선전에 깊이 이게 노출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결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모든 걸 자기가 마음껏 알거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일부 알아야 될 것, 즉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 위에서 지배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만 우리가 알게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감시나 정보 왜곡 선전은 모든 언론, 신문, 인터넷, 어떤 강연, 강의 그런 것에 다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언어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언어와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누려야 되지만 이 전체주의 사회는 이 언어와 표현을 어때요? 그것도 역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딱 거기까지만 딱 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나 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저 김일성 체제나 김정은 체제 저런 체제 그런 체제를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이것은 금해됩니다. 왜냐? 그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표현의 자유, 문학적, 또 예술적, 또 개인이 참 자유롭게 뭔가를 이웃에게 말하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다 통제해서 서로 감시하고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정부는 어떤 정부냐? 자유체제의 정부가 아니라 이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정부. 그러니까 독재체제들은 자기네들에 대한 조금의 어떤 비판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네들에 대항하는 어떤 선동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네들 감시체제에 두다 보니까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 틀에 딱 맞게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독재는 어떤 독재냐? 바로 공산사회주의 독재, 파시즘 이런 독재 세력들이 오직 자기네들 틀에 맞는 거기에만 딱 맞게 국민이나 사회와 국가를 거기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의 자유를 뿐만 아니라 그 외 나머지 모든 자유는 다 자유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속박, 구속, 속박한다, 얽매인다, 묶어놓는다. 오직 자기들의 허락, 자신들의 이용할 때만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개인의 이 자유를 궁극적으로 말살하죠.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지식을 추구하는 거나 배우는 거나 모든 걸 다 어때요? 말살을 해버려요. 말살.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일단 개인이 없다. 개인이라는 걸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삶,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그 풍성함을 이 전체주의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어둡고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경직되죠. 사람들은 어두워져요. 사람들은 또 남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또 서로 감시하고 어떤 정보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오직 딱 검열된 것만 전체주의에 필요한 것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겨요. 자, 또한 전체주의는 인간의 그 생각, 사고 구조를 어때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사고. 예를 들면 좌파들이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사고.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 이게 서로 분리가 돼요. 모순이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이 독재를 했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그 독재한 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종속시킨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떠들어요. 근데 왜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나 신문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대처 호의적이에요. 그냥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만 하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 반일적 그런 취지로 몰아갑니다. 그 대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미적 요소의 그 언론, 조성, 분위기. 그 이중사고라. 이 전체주의는 사람들에게 이중사고를 그것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그렇게 세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이중사고는 사실 굉장히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보편적 우리의 이성의 합리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 사고가 아니라 일관된 사고예요. 자, 중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중국이 이 나라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짓들을 하면은 그걸 당연히 비판하고 단호하게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근데 일본이 조금만 하면은 또 마치 꼭 무슨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경제적 침략이다, 뭐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중사고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체주의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북한에서 일반 대중들을, 감시할 때 어떤 걸 씁니까? 자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자기를 비판하도록,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도록 그런 훈련,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어때요? 사람을 쥐어짜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된 점을 계속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지도체제에 순응하지 못했다, 지도체제의 행동을 그들의 그 제도와 그들의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계속 문제 덩어리만 알고 있지. 정작 어때요? 정작 문제의 근원인 이 전체주의 이런 체제나 그런 이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 얼마나 악한 독재자입니까? 근데 저들에 대해서 막 숭배하고 저들이 하는 모든 건 다 좋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저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충성되지 못한 그런 식으로 일반 북한의 주민들이 자기 자아 검열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걸 계속 수십 년 동안 했으니 어때요? 전체주의 지도자들이 어때요? 자기들은 마음껏 뭘 해도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세뇌시킵니다. 아이들을 세뇌시킨다는 게 정말 문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 전체주의 독재자 체제에 딱 맞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그렇고 이 사회 양육 제도도 그렇고 또 이 부모가 아이를 1차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1차적으로 양육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나 이런 것도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교육이나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전체주의 사회와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부품,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또 이 억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억압, 뭔가를 짓누르는, 정신적으로 짓누르고 지식을 짓누르고 표현을 짓누르고 계속해서 어때요? 인간의 본래적 본능을 억지로 어거지로 막 눌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이 정신적 기능이 마비되고 양심의 기능도 마비되고 생각의 기능도 마비되고 모든 행동도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억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에서 이 억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를 둬서 그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고 그냥 짐승처럼 수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뭐냐? 그 억압의 극단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런 억압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뭡니까? 그런 억압 못지않게 어때요? 이 사회나 이 세상을 보여요? 어때요? 좀 더 그 전체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 인위적으로 인간을 개조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회 규칙, 제도,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한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나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또 어떤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합리적, 그다음에 인간의 행복과 또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제도와 법과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싹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 독재자를 위한 법, 독재자를 위한 경찰, 독재자를 위한 국회, 독재자들을 위한 사법, 독재자를 위한 학교, 독재자를 위한 이 사회, 독재자를 위한 문화, 독재자를 위한 뉴스, 독재자를 위한 언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사회와 한 국가를 할때요, 꽉 올가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오직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말살돼요. 개인이 말살되고 전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의 자유도 없어요. 개인의 주장도 없고 개인의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주의는 어때요? 절대 이 전체주의의 그 최상의 계급 빼놓고 나머지는 항상 어때요?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절대 밑바닥에서만 생활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 두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산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극단의 상위와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경제구조, 사회구조, 기업이나 이런 구조를 저들은 자기들 입맛에 하기 때문에 절대 이 중산층이 나올 수도 없고 또 극한, 그러니까 자기 지배 체제는 상위의 그 몇 프로이지만 나머지 거의 90 몇 프로는 다 어때요? 그냥 밑바닥에서 그저 마치 꼭 그냥 매일매일 먹여주는 그 모이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고 뭐 어쨌든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육 순위라든가 이 사회 정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이런 사회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런 사회가 훨씬 더 통제하기 쉽고 사람들을 세뇌하기 쉽고 문화를 어떤 일정한 이념이나 목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버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가둬놓을 수 있고 사람들을 자유를 조용하게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예를 들면 아날로그 사회보다는 디지털 사회가 훨씬 더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매일의 스마트폰에서 띄어지는 각종
영상이나 정보를 어느 하나의 틀에 맞춰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그것만 알게 돼 있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단 말이에요.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더 모든 영역에 들어온다면 훨씬 더 사람은 통제하기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정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훨씬 더 특정 소수에 의해서 이 거대한 나머지를 어때요? 얼마든지 통제하고 얼마든지 감시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자유로운 정보통신, 자유로운 이게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돼요. 거꾸로 된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는 절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도 각자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걸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어때요? 종교마저도 특정 종교를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로 바꿔놓고 오직 이것만 너희들이 믿어라. 다른 건 없다. 이 종교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데서는 이 종교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도 안 했다. 예. 이제 선전 도구로 약간 남겨놨을 뿐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죠. 인간의 신체의 자유도 제한하고 감시받죠. 그리고 사람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개인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어때요? 이 전체주의 지배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게 조정이 되고 모든 게 지배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다 프로그램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주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한 나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 국가 전체가 그냥 하나의 수용소가 되는 거네. 수용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는 각자에게 최선의 자유,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주의는 뭐냐?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고 말살하고 개인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오직 특정 이 지배 체제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것으로만 딱 어때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자니까 그걸 도입할 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어려운 많은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어느 날 급작스럽게 하는 게 그게 혁명이고 그러나 이거를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서서히. 마치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그러니까 작게 소리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그래서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법에 들어오고 또 교육에 들어오고 문화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체제의 어떤 밑바닥 이 경제 체제라든가 여러 어떤 이런 모든 이 사회 기본 어떤 집단이라든가 모임 이런 데도 스며들게 된 그렇게 스며들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는 분명히 헌법이나 이런 법에 의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걸 추구하고 또 그걸 지향하고 또 항상 그쪽으로 하지만 그건 어디나 그냥 표면적인 법에 있을 뿐 실제로 그 속은 점점 어때요? 점점 각 개인이 뭔가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5.18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박정희나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적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또 비난하고 막 그러죠. 또 특정 국가를 혐오하고 예를 들면 일본을 특히 혐오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얘기하면 친미주의자냐 이딴 식으로. 그럼 반대로
저 중국을 비판하거나 북한을 비판하면 왜 그렇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냐 또 그렇게 봐요. 당연히 비판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내가 말한 이중사고 또 이중언어도 있죠. 이중언어도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를 띠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주의는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주의는 한 나라 한 국가 전체를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동. 그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지시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 사회의 문화 그 주도 세력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굉장히 멋있게 아름답게 뭔가 좀 환상적으로 꾸미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책을 읽어서도 아니고 강의를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런 허상의 문화를 가지고 결국은 저들이 물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체주의 독재에 대해서 이제 핵심되는 것만 제가 그냥 짧게 지금 계속 언급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삶에 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전체주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따르는 것을 그걸 역시 또 이 전체주의는 단호하게 그것을 막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자유와 그런 선을 지금 제한하는 그런 지금 이 사회와 국가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궁휼하심과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